시작해보자고. 저기 교재 페이지로는 17쪽에 17쪽 오늘 그 힘 얘기할 거라서 저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뒤에 문 좀 닫아줄 수 있나? 힘이랑 뉴턴 이법칙에서 운동 방정식 얘기 조금 글쎄 어떨까요? 통합과학 1학기 때 하지도 않은 부분이고 뭐 관성은 살짝 했을 수도 있겠지만 관성이랑 작용반작용은 아마 좀 들어봤을 텐데 뉴턴 이법칙은 말로만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물리는 조금 좀 묵직한 단원이긴 해. 그래서 여기 좀 잘 해야 되고 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수적입니다. 힘에 대한 이해 요거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볼까? 일단 뭐 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페이지 말이죠. 17쪽에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소리가 약간 좀 멀리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죠. 아침이라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게 이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차분히 해봅시다. 급하게 하지 말고 물체의 움직이는 상태가 달라지게 하는 원인이 힘이라는 거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상태가 안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근데 물체의 운동 상태가 안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 정지나 그렇지, 관성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가 그냥 쭉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바꿔주는 게 힘이라는 거니까. 그럼 힘이 없으면 바뀔 이유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게 바로 뉴턴 1법칙 관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건 자네가 물체에게 힘을 주지 않았으니까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를 줄여서 두 글자로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렇게 접근하는 건 별로 뭐랄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지. 힘 개념으로 해야 된다. 힘이 작용하지 않았구나.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게 좀 웃겨.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근데 지구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은 물체는 없어. 중력이 무조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사실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관성이 유지되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건 알짜 힘을 얘기하는 거야. 들어본 것 같네요? 알짜 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N, 왼쪽으로 3N 이렇게 해버리면은 퉁쳐가지고 없애버릴 거 아니야? 그럼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나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가만히 서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나한테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바닥이 나를 이렇게 떠받드는 힘이 있다. 이 바닥이 떠받드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할 건데 그 수직항력이랑 중력이 같으니까 방향이 반대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고 정지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괜찮나?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하겠지. 또 속고 있는 거지. 뭔가 이번 시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따라오면 되는데 포인트가 있어. 지금 내가 힘 설명했잖아. 알짜 힘 설명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힘이 작용한 주체, 그러니까 어디에 작용했는가, 걔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 얘기와 바닥 얘기, 뭐 지구 중력 이런 얘기 막 하잖아. 만약에 했을 때 힘이 누가 누구에게 작용하는 힘인가, 주어랑 목적어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운동 상태를 분석하고 싶으면 나에 작용한 힘만 따질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없으면 이쪽 문제는 계속 헷갈리고 못 풀어. 뭐 내가 손에 귤을 하나 들고 있다. 귤이 움직일 거냐 말 거냐, 뭐 관성이 어쩌고 저쩌고 가속도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 귤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살면서 귤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자꾸 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그런다. 귤만 봐야 돼. 귤만. 누가 귤한테 어떤 힘을 줄 것인가를 봐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렵다. 좀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간 알짜임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냥 힘이 아니야. 근데 방금 얘기했죠? 지구상에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물체는 없어. 중력이 원래 기본적으로 깔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힘은 알짜 힘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알짜힘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방향을 고려해서 더한 것이니까 힘이라고 하는 친구도 안타깝게도 이 친구도 방향이 있는 친구야. 좀 어려워.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게 고려를 좀 해줘야 돼. 그런데 보자고 뭐 해봐야죠. 만약에 작용하는 힘이 한 개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중력 하나밖에 없다거나 이런 거야. 어떤 경우가 중력 하나밖에 작용하지 않지? 지구에서 어떤 경우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온리 중력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연학화가 되는 거야. 맞죠? 이제 공기적 이런 거 무시하고 책상 위에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 책상 위에 있는 건 중력도 있지만 책상이 받쳐주는 힘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수직항력. 그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는 거야? 내가 아까 했던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원래 알고 있는 거야? 다들 어떻게 알아? 예상했어? 학교에서? 학교가 꼼꼼한 재미겠지. 통합과학 교육과정은 약간 벗어나는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힘이 한 개만 작용하고 자연학과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물체에 작용한 힘을 전부 다 더한 걸 알짜 힘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에서 그러니까 힘이 한 개면 그 친구 자체가 알짜 힘이 되는 거야. 만약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개야. 그러면 이 친구를 반드시 무엇을 고려해서 더해야 되냐면 방향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한다는 얘기지. 고려해서 합 더하는 거야. 그 합 방향을 고려해서 더한 그 하나의 힘이 있잖아. 그 친구가 알짜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힘이 한 개든 힘이 여러 개든 간에 힘이 한 개든 여러 개든 간에 한 개면 그 자체가 알짜 힘이 되고 여러 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고려해서 알짜 힘을 구해내야 돼. 얘들아 알짜 힘을 필요할 때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아니 알짜 힘 무조건 일단 구해야 돼. 알짜 힘을 구해야 그 다음에 물체 운동 상태를 예상할 수 있는 거야. 가속도라든가 이동거리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물체에 작용한 힘을 죄다 더하면 돼. 근데 방향을 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냐 빼기냐를 고려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잘 끄덕끄덕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 해 동안 수업을 해보면 여기서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선생님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빨간색 중요하니까. 첫 번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물체에 작용한 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더하는 거예요. 상대방 물체에 작용한 힘을 더하면 안 돼. 그건 개사정이야. 나한테 작용한 힘만 더한다 이거야. 근데 요거를 룰을 잘 안 지켜 애들이. 자꾸 옆에 있는 걸 막 더해. 하나의 물체에 작용한 힘만 더해. 그리고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서 더하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X축이나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빨간색으로 갑니다. X축이나 Y축 방향으로 구분해서 더하고 빼고 해주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물 2로 가면 그냥 막 더해도 되는데 물 1에서는 물체들이 직선 운동을 하거든. 그래서 X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이냐 힘을 구별해서 더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울게요. 잠깐만 하고. 자, 이렇게 있어.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어. 잘 봐 얘들아. 혹시 몰라요. 오늘 3시간 딱 수업을 듣고 뉴턴 2법칙 운동 방정식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 여기 문제를 풀 수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중력이 있을 것이고 수직 항력이 있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철수가 오른쪽으로 3N이라는 힘을 작용했다 이거지. 여러분들 통합과학원 해가지고 뉴턴이라는 건 알죠? 힘의 단위. 그러니까 중력은 뭐 예를 들어서 10N이야. 이 상태로 철수가 오른쪽 끌고 가. 마찰력은 없어. 그럼 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게 될까?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수평면에 마찰은 없다 했으니까 잘 보시오. 일단 수직 항력이 얼마나 될까? 이거 10N인 거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잘 해봐. 왜 수직 항력이 10N이라고 한 거지? 10N 이해가 될 것 같아. 맞죠? 답은 10N이 맞다는 거지. 근데 왜 10N이 돼버렸나? 물체가 무슨 축 방향으로?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두 개의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나눠서. 그랬을 때 이 문제 분명히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 분명히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거지. 철수가 이쪽으로 힘을 줬고 중력과 수직 항력이 있는데 얘가 갑자기 공중부양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물체는
분명 오른쪽 아니면 왼쪽인데 그 중에서 오른쪽이 거의 확실해. 그러니까 Y축 방향에 대한 힘들은 중력과 수직항력이 있어봤자 있는데 Y축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다는 게 무슨 말? Y축 방향 움직임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 현재 운동 상태가 안 바뀐다는 얘기지. Y축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알짜 힘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알짜 힘이 없어. 알짜 힘이 없으니까 운동 상태가 안 바뀌는 거야. Y축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야. 이게 물리적 사고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는 힘의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고 하나의 물체에 작용한 힘이어야 될 거야. 그래야 얘를 플러스로 잡든 얘를 마이너스로 잡든 방향은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튼 잡아서 더해봤더니 Y축 방향의 합력, 그러니까 알짜 힘은 없다라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Y축 방향에 대한 운동의 변화가 없지.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괜찮나? 오른쪽은 어때? X 방향에 대해서는 얘를 플러스로 잡았어. 그럼 플러스 3밖에 없잖아. 그럼 이 물체의 알짜 힘은 이 친구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질량만 있으면 F는 M에 써주면 될 거라는 거야. 아무튼 간에 그럼 이 친구가 결국에 10N, 10N, 3N이 작용했지만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3N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나오는데 좀 이따 물체들만 복잡한 거 분석할 거야. 분석하면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그죠? 그냥 쭉 그리 가거나 반대로 가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얘들아. 분명 이 친구는 문제에서도 막 조건에서도 그렇고 오른쪽 아니면 왼쪽 방향에 대한 움직임을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 방향 쪽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잖아. 그럴 때는 이 중력이라든가 수직항력을 신경을 안 쓰면 되는 거야. 이걸 머릿속에서 지우는 게 요령이야. 빨리 지워버려서 좋아. 그래야 문제가 단순해지고 빨리 느낌이 온다. 좀 이따 해볼 건데 한번 잘할 수 있나 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한다. 무서워. 니네가 무섭다고. 물체에 작용한 힘을 더할 때는 몇 개의 물체에 작용한 힘을 더할 수 있다고. 오직 한 개야. 그죠? 철수와 영희가 힘을 주고받는데 그 두 힘을 더할 수는 없다고. 철수에 작용한 힘만 더하라. 야, 3번 얘기했지. 이 정도면 준비가 됐겠지. 근데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 세 번째.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것도 잠깐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지울 거야. 여러분들 이제 물리 통합과학에서도 그렇고 물리 선행은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물체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패턴이지. 또 여러분들이 더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도로에 되게 싫어하죠. 이렇게 물체 하나 매달려 있고 또 이렇게 물체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 혹시 도로래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난 도로래가 뭔가 관심이 가고 좋다. 도로래 물리하면서 도로래 좋아하면 약간 변태 느낌이야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도로래 좋아하는 사람 혹시 변태면 어때? 도로래 좋아하면 되게 좋은 거야. 도로래 몸에 좋아요. 자, 니네 포켓몬빵 사 먹으라고 내가 얘기했나? 몸에 좋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정말 진지하게 도로래가 왜 몸에 좋은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포켓몬 빵이 있어. 알아? 그 속에 스티커가 들어있거든. 그걸 우리 첫째들이 모으고 있어. 그래서 많이 사 먹어요. 많이 사 먹고 스티커 기부 좀 해. 그래서 지금 이야기 현재 나한테 수업 듣고 있던 1, 2학년들이 이렇게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애 사 먹길래 우리 아들이 모으는 건데 너도 야 이렇게 했다가 아니요 그냥 빵 사 먹었는데 그럼 뭐 할래? 왜 드릴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되게 소중하거든 지금. 그걸 집에 갖다 줬지. 되게 좋아하더라고. 어떤 형아가 줬니? 아니 그냥 그런 형아가 줬다고. 얘가 이제 내가 퇴근하면 이제 눈에 막 그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오늘은 안 가져왔나? 안 가져왔는데 사 먹는 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애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 이래저래 하다. 혹시 사 먹게 되면 그걸 띠부실이라고 하는데 왜 띠부실인 줄 알아? 모르지.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라서 그렇대. 말하지도 않은 소리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붙인 거야? 띠부실? 그럼 붓티칠도 되는 거 아니야? 붙였다 띄었다 돼. 이상하지 마. 그리고 띠부실도 아니야. 띄었다 붙였다. 그러니까 띠부실이야. 하여튼 띠부실인데 붓티실인데
하여튼 뭐든 간에 그렇대. 왜 얘들아 그러면 이제 기왕이면 여러분들 혹시 빵 사먹으러 갈 때 포켓빵을 사 먹으면 이게 스티커를 좀 기부하면 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너희들 먹을 거면 뭐하라. 이제 어떤 애들이 그럴까? 아니 이게 하나씩 사 먹기 시작하더라고. 약간 억지로. 그러더니 스티커를 막 어떤 날은 한 번에 3개도 없고 막 그랬다. 최대로 제일 많이 얻은 날은 하루에 6장 뽑고. 우리 아들 지금 그래서 50장을 넘겼어. 이상한 이런 뭐 모음책 같은 데 막 붙여. 지금 그 붙여놓은 게 지금 3장 가까이 넘어가고 있어. 그냥 나한테 자랑해. 난 누군지 모르겠어. 자꾸 이름을 막 얘기해. B라는 애가 있고. B의 진화형은 B래. 오 마이 갓. 최종 진화형은 B라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가. 근데 B는 아니래. 뭐가 아니래? B? 아니래. 아 웃어. B 세제곱? 아, 무슨 그런 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B의 제곱이었다가 B 세제곱 아닌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아빠가? 이게 뭘 하더라? 뭐? 몰라. 뭐라 했어 걔가 까먹었어. CB? 뭐 이거 뭐라 하던데? BC? B가 하여튼 들어가긴 하는데 두 글자이면서 하여튼 이름이 바뀌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걔는 맨날 나한테 그걸 물어봐. 얼음 타입, 물 타입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걸 나빠가 어떻게 아냐고. 나빠가 관심이 없어요. 스티커를 안 될 테니까 잘 모아. 알았대.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한번 돌았더니 스티커 이제 그게 약간 시들해진 거야. 선생님이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 이제. 포켓몬빵이 몸에 좋다. 포켓몬 몸에 좋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몸에 좋은 거야. 지금 많이 좀 사 먹어. 요즘 홍보 중이야. 요즘 애들이 어떤 애가 집에 있는 걸 갖다 준 적이 있어. 니네 그 스티커 뿌리집 종류가 몇 개인 줄 알아 최대? 맥시멈 다 모으면 모르지?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포켓몬빵이 몸에 좋다는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편의점 가서 포켓몬빵 이렇게 다 털어서 스티커만 나한테 기부를 하면 어떤 애인데 자기도 모은데 자기 200개 모았대. 그러니까 지금 최대값은 200이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물어봤거든. 최대값이 얼마냐고. 1008가래. 몰랐지? 1008가지가 있대. 야 거기 등장하는 몬스터라 하나? 뭐라 하지 그런 거? 뭐라 얘기하는데? 포켓 몬스터,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몬스터란 얘기지? 정말 일본스럽다. 귀에 들어있으면 이어 몬스터. 하여튼 1008가지가 말이 되냐? 무슨 만화 캐릭터가 1008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게 아니래. 똑같은 A 몬스터도 이렇게 찍힌 스티커랑 이렇게 찍힌 스티커가 다른 거래. 그리고 뭐 뒷모습은 또 다른 거래. 그럼 이게 3종류로 쳐준대. 그러면 1008가지가 된대. 그러니까 몬스터 그냥 그 동물의 종수로 따지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스티커의 총수는 1008가지래. 놀랍지? 그런 것도 있대. 카드 크기만한 띠부실 말고 포켓몬 카드라고 하나? 전 세계에 뭐? 포켓몬 카드 중에 전 세계에 8장이 냈나 6장이 냈나?만 이렇게 발매했다가 찍어낸 게 있대. 되게 귀한 거지. 그거 하나에 20억이래. 어떤 놈이 20억 주고 샀대. 세계 뭐 중독적 부자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쉬는 시간에 포켓몬빵을 많이 사 먹어요. 밥 먹고 왔어? 밥들 먹고 왔어요? 왜 먹고 왔어? 밥을 먹고 오지 말아야 포켓몬빵에 대한 이게 욕구가 생길 거 아니야. 이제 쉬는 시간에 가서 밥 먹고 띠부실도 이제 나한테 기부하면 우리 아들이 또 이게 막 활짝 웃잖아. 또 그 무슨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가 된다고. 다음 시간 때 꼭 밥을 굶고 오세요. 아침은 몸에 해로워요. 포켓몬빵이 몸에 좋다. 뭐 해야 돼? 우리 아들이 그거 아니면 나 계속 괴롭힌단 말이야. 와가지고 무슨 형아가 요새 포켓몬빵을 안 사먹냐. 몰라. 형아들한테 자기 포켓몬 수첩을 자랑을 하러 항림학원에 오겠다. 야, 이 먼 거리를 네가 왜 와? 이거 보여주고 자기 다시 집에 가. 거리 개념이 없어. 선생님 집이 분당이에요. 굉장히 멀어. 그러니까 오는데 45km이기 때문에 발가스당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또. 근데 이걸 자랑을 하면 형아들이 더 후원을 해주거든. 커서 무슨 유네스코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A랑 B가 있어. 이거 잡소리가 좀 길었네. 주제를 까먹진 않았지? 몸에 좋은 빵 많이 드시라고.
A랑 B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아까 노정환 쌤이 이걸 X축, Y축으로 구별하라 했으니까 X, Y로 딱 구별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의 방향을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분명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움직일 거면 여러분들이 힘의 방향을 꼭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안 잡아도 되는 거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잡는 건. 그러니까 이걸 중력을 플러스 10이라고 했으면 수직 항력을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합력을 구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그 개념을 만들려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부여하는 거라고.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가 생각해보세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 설마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요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AB가 혹은 누가 철수가 반대로 당겼다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A라는 물체도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진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흐름의 방향대로 잡아야 돼. 이걸 애들이 어려워하더라고. 흐름의 방향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세팅해줘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얘 지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수가 왼쪽으로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어. 이건 쓸 필요 없습니다. 좀 더 문제 풀 때 할 거예요. 철수가 왼쪽으로 당기고 있어. B에는 중력이 있을 거야. 중력. 그럼 B의 질량에다가 중력값도 G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MBG하고 철수가 당기는 F하고는 서로 힘의 방향이 수직이냐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둘의 힘의 방향은 반대라고 해야 된다. 중력은 시계 방향으로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고 하는 힘인 거고 철수가 준 힘은 반대로 당기려고 하는 힘이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플러스 잡았으면 이 친구를 과감하게 마이너스로 잡으면 된다. 한 번만 더. X축에 대해서 왼쪽이다 Y축에 대해서 뭐 내가 아래를 플러스로 잡았나 보죠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는 정확히 반대 개념의 힘이라고. 반대 방향의 힘이라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야. MH가 있고 여기에 작용하는 MBG라고 하는 중력이 있을 거라고. 이 두 중력의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 두 방향은 둘 다 아래쪽이니까 같은 방향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저 물체들을 어떻게 움직여 얘네들은? MBG는 물체를 이렇게 돌게 하려고 할 거라고. MAG는 이렇게 돌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 방식에 넣어가지고 블라블라 하면 된다. 맞죠?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 MH하고 MBG를 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해서 합력이 얼마다 라고 더해서 알짜힘이 얼마다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어제 저 친구가 그거 온다고 두 힘을 더해서 알짜힘이 얼마다라고 할 수가 없죠? 물체가 왜? 한 개가 아니잖아. 그치? 한 개일 때만 더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힘과 이 힘은 더할 수 없어요. 더해서 0 이런 말을 아예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좀 더 하겠지만 이 물체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풀어 처음에. 그럼 그냥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물체가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때는 이 힘과 이 힘을 더해서 합력이 0이라는 둥 아니라는 둥 할 수 있어. 그게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지. 여기까지 하면 쌤이 오늘 계속 얘기할 큰 틀에 대한 예고편은 다 해준 거예요.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개 있어 지금 계속.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이제 작용 반작용만 추가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작용 반작용을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한번 봅시다. 하여튼 요거 세 개는 일단 꼭 기록을 해두세요. 기록. 흐름의 방향대로 잡는다는 거, 그죠? 힘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이쯤 되면 하나 내가 문제를 내볼까? 칠판 지우개가 있단 말이야. 칠판 지우개가 들고 있지. 가만히 있어. 그럼 칠판 지우개라고 합시다. 지우개에 작용한 알짜 힘은 0인 거겠지. 맞죠? 0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 칠판 지우개를 내가 이렇게 위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운동 상태가 바뀐 거라고. 그러면 알짜 힘이 0이 아니란 얘기고. 그럼 칠판 지우개에 작용한 힘을 분석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칠판 지우개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는지를 힘의 종류를 전부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데 내가 지우개에게 힘을 주는 힘이 있을 거야. 내가 주는 힘. 내가 지우개에게 주는 힘이야. 주어랑 목적어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중력은 계속 있잖아. 중력은 지구가 지우개를 당기는 힘이라고. 또 지우개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나? 내가 주는 힘이랑 중력 두 개 말고는 없잖아.
그럼 그 두 개, 그러니까 힘을 다 찾았으면 조금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셔도 돼.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위쪽으로 내가 주는 힘 있잖아. 그 중에 내가 준 힘이 더 컸으니까 움직였을 거야. 맞죠? 한 발짝만 더 나가봅시다. 자, 가만히 있던 지우개를 움직였어. 그럼 내가 좀 전에 했던 그 설명이야. 그래서 움직였겠죠 하면 돼. 자, 움직였어. 자, 그 이후부터의 얘기야 이제. 움직인 다음에 지우개가 정확히 직선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 이러면 내가 주는 힘과 중력 중에 누가 큰 거야? 직선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으로 쭉 간다. 그러면 내가 준 힘과 지우개에 작용한 중력은 같은 거야. 이건 조금 이따 가속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해봅시다. 근데 처음에 움직이는 순간은 내가 준 힘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포인트가 뭐야? 내가 준 힘, 지구가 준 힘, 둘 다 누구에게 작용한 힘? 지구에 작용한 힘을 분석하는 거야. 그죠? 내가 지구를 이겨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1번, 아니 예제 30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말들이 많던데 다른 반에서. 정답은 5번이죠. 1번이 아마 헷갈린 친구들이 좀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 3번 골랐는데 섭섭하구만요. 2, 3번은 안 골랐길 바랍니다. 2, 3번은 다른 반에서 보니까 경우의 수가 별로 없던데요. 1번에 손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이 사과가 손에 작용하는 힘보다 커야 애시당초 비교가 잘못된 거예요. 사과가 왜 움직이냐, 손이 왜 움직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작용하는 힘을 비교하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손이면 손, 사과면 사과. 그 다음에 4번에 손과 사과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작용점은 같으므로 일단 작용점이 다르죠. 손은 손이고 사과는 사과잖아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5번에 손에는 사과가 작용하는 힘과 팔의 근육이 작용하는 힘 및 중력이 있으며 여기까지 딱 보면 어때? 손에 작용한 힘을 사과가 누르는 힘, 팔의 근육이 올리려고 하는 힘, 지구가 당기려는 중력, 무슨 말이야? 손에 작용한 세 가지 힘을 모두 표현했지. 그리고 사과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세 개의 힘에 합을 해봤더니 더해봤더니 힘을 윗방향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다. 알짜 힘이 윗방향이다 이 말이지. 알짜 힘이 손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위쪽이어서 올라가는 거다. 제대로 분석한 거죠. 손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면서 손에 작용한 힘을 모두 더해서 알짜 힘이 위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운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라는 설명과 정확하게 맞는 거지. 어렵죠 이 문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뭐 어디 저기 무슨 그냥 시중 교재에 있는 앞쪽에 있는 기본 문제 1번 이런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어요. 모의고사 기출인데 애들이 이쪽 파트 쉽게 생각하다가 틀린 애들 꽤 많았지. 그럴 수 있겠죠? 공부 좀 했어도 이거는 혼란스러운 문제다. 아무튼간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일단 1법칙 관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많이 했었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렇게 배웠는데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근데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엘레강스하게 하고 싶으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0이다. 이 말과 똑같은 표현인데요.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운동 상태가 안 바뀌는 거다 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거라니까. 훨씬 좋은 겁니다. 저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를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관성이 크다, 관성이 작다 이런 말을 써. 무슨 말이게? 관성이 크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증가?
질량, 관성이 크다는 게 뭐야? 그 의미가 뭘까? 관성이 크다는 말의 의미. 잘 안 바뀝니다.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어렵다. 햄버거 같은 애가 있고 소시지 같은 소시지. 햄버거 같은 애가 있고 젓가락 같은 애가 있으면 햄버거 같은 애를 훨씬 움직이기가 어렵지. 그죠? 질량이 커서 그렇겠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질량에 비례한대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대. 이 말은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바꾸기가 어렵대. 그 말은 질량이 클수록 알짜 힘이 커야 움직인다. 세 번째 것까지 이해했으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이 느린 경우가 있고 빠른 경우가 있어.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어떻게 될까?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5m/s로 살살살 가고 있는 개미가 있고 100m/s로 막 빠르게 가는 개미가 있다고. 질량은 똑같다 보자. 둘 중에 5m/s의 개미와 100m/s의 개미 중에 누가 더 어렵겠어? 운동 상태 바꾸기가. 빠른 애는 어때? 빠른 개미가 훅 밀어가지고 운동 상태를 바꾸는 거야. 그럼 이제 그 개미의 운동 상태가 관성이 깨진 거지. 그러기에 뭔가 어려워 보이겠지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뭘 착각하는 거냐면 속력이 빠른 개미는 뭔가 어떻게 하기 어려울 거. 그거는 부딪혔을 때 아플 것 같은 느낌이랑 혼동하는 거야. 운동량, 충격량 개념이랑 혼동하는 거야. 100m/s로 가는 개미를 101m/s가 되게 하는 거나 5m/s 개미를 6m/s로 되게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와닿나요? 100에서 101이나 5에서 6이나 똑같다니까. 근데 뭔가 빠르면 위험해 보이고 무섭고 충돌하면 아프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일상적 사고를 빨리 버려야 된다. 다행히 우리는 100m/s 개미를 볼 수 없어요. 그런 개미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니까. 개미가 얼마나 갈까 실제로? 1초에 그냥 일하러 가는 되게 일하기 싫은데 가는 개미는 되게 느리잖아. 니네 개미 관찰한 적 있어? 자네 약간 개미처럼 생겼다면 좀 이상한가? 만화에 나오는 귀여운 개미 있잖아. 머리 동글동글한 애. 개미를 언제 관찰해 본 적 있나? 꼬마 때? 우리 애가 요새 맨날 개미 관찰하거든. 동네 여자친구랑 여사친이랑 같이. 초2인데 지금 어제 발렌타인데이랑 화이트데이를 배워왔더라고. 아빠 214가 뭔 줄 아니? 214? 제곱수인가? 난 맨날 그런 생각만 하거든. 근데 214가 뭐야? 뭐 하는 거지? 아빠 314는 뭔 줄 알아? 314 맞나? 성공 7인가? 내가 헷갈려도. 화이트데이가 314 맞나? 요새도 그거 하니? 네? 초콜릿 주고 이런 거 있잖아. 여자가 남자 여자. 나 때 많이 했는데. 이제 썸 타는 관심 있는 이성이 있는 점인지 확인하기 가장 좋은 기념일도 아니고 뭐냐? 하여튼 벌써 그런 걸 배웠더라고. 그래서 벌써 기대하고 있더라고. 내년 214와 내년 314. 야, 큰일 났다 이제. 바꿨구나. 하여튼 여사친이랑 맨날 개미집을 찾아다녀요. 개미집 발견되면 개미를 막 관찰한다. 왕개미다! 와! 했다가 그 여자애가 약간 폭력적이야. 그 여자애 내가 봤어. 여자애는 이름이 수진인데 수진 SJ. 이 SJ가 한참 관찰하다가 그 개미집을 꼭 나무 꼭대기를 막 찔러요. 그래서 나무집 개미를 해체시킨다. 개미집. 보기 안 좋아. 나 걔랑 놀지 말라고 하고 있어. 굉장히 좀 무서운 애 같아. 걔네 엄마 아빠를 우연히 봤거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폭력적으로 생기진 않았어.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겼잖아. 보통 이렇게 머리 있고 이렇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다리랑 사람이.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는 사람 없겠지 설마? 분당에서 본 사람 없잖아. 동글동글하시더라고. 몸이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생겼더라고. 아 진짜야. 몸이 이렇게 둥그렇더라고. 나중에 엄마도 봤는데 엄마도 똑같이 생겼더라고. 그 여자도 이렇게 생겼거든. 다 똑같이 생겼어. 이 동그라미 3명이거든. 근데 우리 첫째는 되게 이렇게 날씬하단 말이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아. 쟤랑 초콜릿을 주고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 내가 개미를 봤거든. 집을 찔렀을 때 튀어나오는 개미가 있어. 속도가 엄청 빠르지. 시작. 한 15cm/s 되는 거 같아. 20cm/s. 이게 거의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개미가 빨라봤자 그 정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하여튼 괜히 말이 길어진 거야. 속력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고? 관성? 관성이 없대. 그냥 거기서 늦추고 빠르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대. 얘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상관이 없대. 그러니까 질량에는 비례하는데 속력에는 절대 관계 없다. 이거 X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관성의 크기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까지 알겠는데 또 뭐 관계 있는 거 없냐? 관계 있는 물리량은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질량에만 여기 만자 자신 있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질량만 관성은 질량만 관계된다. 질량이 클수록 큰 거다. 끝. 다른 거 갖다 붙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끝났어. 수진이 집을 소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 관성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들어봤을까? 정지 관성이 있고 운동 관성이 있어요. 정지 관성은 말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 관성은 운동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줄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 망치질을 많이 안 해봤대. 근데 망치를 보면 얘들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나무가 손잡이 이렇게 자루라고 하는데 이 손잡이를. 근데 자루가 망치 머리에 이렇게 푹 박혀 있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망치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헐거워져요 조금씩. 그래 계속 헐거운데 계속 이렇게 쓰면 머리가 날아간다. 날아가기 전에 헐거워졌을 때 이걸 잡고 이렇게 들고 머리와 손잡이를 같이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쿵 친다고. 그러면 머리와 손잡이가 같이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같이 이렇게 쭉 가다가 바닥에 이 손잡이가 먼저 쿵 닿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머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운동 관성이라는 얘기겠지 뭐.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멈추니까 이 머리는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손잡이에 쿡 박힌다 이거죠. 단단하게. 그럼 또 망치질 막 하는 거지. 헐거워지면 다시 쿵쿵쿵 몇 번 박은 다음에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못 하나 박아놓으면 안 빠질 텐데 몰라요. 시골에서는 꼭 망치를 저렇게 썼었다. 요 예를 내가 들어줬더니 요즘 애들이 이해를 못해. 이런 망치를 쓴 적이 없다는 거야. 고무 망치? 뭐 이런 거 썼대요. 일체형으로 된 거. 삽으로 흙 퍼나르는 것도 모르더라고. 뭔지 알아? 삽으로 흙을 날라. 흙을 팠잖아. 저쪽으로 이제 흙을 이제 던질 거야. 그럼 삽을 들고 굳이 거기 걸어가서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 쿡!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훅 던진다고. 삽을 던지는 게 아니고 흙만. 그럼 이때 흙은 정지관성이야, 운동관성이야? 정지 운동이야. 운동이야? 흙 말하는 거야, 흙. 삽이랑 흙이 같이 가고 있었잖아, 그죠? 같이 가다가 내가 삽만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흙은 운동관성 때문에 좀 멀리 가는 거지.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죠? 봅시다. 32번, 31번이랑 33번은 이미 다 설명 끝난 거고요. 32번 보세요. 32번. 몇 번인지 한번 풀어볼까요? 32번 또 딱 풀어보시고. 일 번 나오죠? 그죠? 1번은 작용반작용이라는 거 혹시 알라나 모르겠지만 그런데 미션이 추가로 있습니다. 미션이 추가로 있어요. 거기 32번이에요 지금? 32번. 그럼 밑에 보기 2, 3, 4, 5번은 모두 관성에 관계된 거잖아. 그죠? 2, 3, 4, 5번은 그 2, 3, 4, 5번을 나눠보세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중에 어떤 건지. 정지관성은 몇 개? 운동관성 몇 개? 다른 말에서 꽤 많이 틀리던데 몇 개인지 물어봤더니
됐어? 얘네 선택 과목 뭐 할 거야? 얘네 세 개야. 세 개. 사탕 많았네? 저는 사탕은 3학년으로 됐는데. 정지과정 몇 개? 한 개 아니면 두 개 같죠? 세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정지과정 몇 개일까? 뭐진 여보? 뭐지? 쟤네 이름이? 쟤는 거북이죠. 쟤는 거북이 친구니까 거친? 새로운 별명 얻을 때까지 일단 거친으로 가명을 지어야지. 거친 친구. 이 거친 친구. 몇 개 정지 완성? 자신 있게 하면 돼 어차피 뭐. 그래 찍어. 두 개 좋습니다. 누나가 있을 것 같은 친구였지. 자네 몇 개로 봤나? 한 개로 봤나? 몇 번이 정지관성 같은다? 2번. 좋습니다. 얘들아 2번이 정지관성이 기억하지? 먼지가 정지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지. 갑자기 2분이 움직이니까. 3번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탈수로 돌리 나머지는 전부 운동관성이야. 정지관성은 2번만 정지관성이고 3, 4, 5번은 전부 운동관성인데 보기 3번을 그죠? 보기 3번이 정지냐 운동이냐 가지고 이건 역시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여러분 이렇게 타고 있죠? 근데 버스가 가다가 이게 갑자기 커브를 확 틀 때 꼭 버스가 아니어도 차 같은 거 타면 여러분들 몸이 이게 그 창 바깥쪽으로 막 쏠리잖아요. 그지? 그게 사실 이제 쏠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앞쪽으로 운동 관성으로 이 앞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건데 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잠시 뒤에 버스가 휘어질 때도 여러분들 몸은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원래 가던 방향으로. 근데 버스가 이렇게 된 거거든. 뭔지 알겠나? 그러니까 내가 창 쪽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난 가만히 가고 있는데 버스 창이 와서 날 누른 거라고. 이해되나 이거? 근데 버스 타고 가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운동관성이 유리창이 날 운동관성을 방해하네 이렇게 이해하는 도라이는 없다고. 그냥 내가 창 쪽으로 쏠렸다 생각하면 말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라고 해서 무슨 창문을 막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하여튼 원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죠? 좌표가 사실 움직이는 거거든. 좌표 계가. 여기서 버스가 뭐에 해당하겠어요? 보기 3번에 비유하면 버스는 탈수기나 빨랫감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몸통 안에 뭐에 비유된 걸까? H2O 물이겠지. 물에 비유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요 커브길이 뭐야? 바로 탈수기 공면이겠죠. 알겠지? 여기서 운동관성에 해당한다. 까지 잡고 잠깐 쉬었다 갈까 얘들아.